안녕하십니까. 핵공 얀 선생의 공산초교사 양임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회 4학년 1학기 이 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첫 번째 주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세워봅시다라는 학습 문제를 가지고 교과서 61쪽, 63쪽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학습 과제를 해결하면서 제출한 것들을 봤는데 좀 헷갈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짚어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 우리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뭐 금성산, 그다음에 뭐 영산강, 그다음에 뭐 혁신도시 호수공원, 드들강 유원지, 나주호 막 이런 것들을 조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그 유아 문화유산의 개념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개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많이 들어봤죠. 뭐 산, 들, 강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연 환경이 되겠고요. 인문 환경은 쉽게 얘기해서 문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걸 다 해서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 중에서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해요. 만들어진 기간이 오래되어서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기간이 오래되어야 돼요. 그런데 유원지, 뭐 호수공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어진 기간이 뭐 여러분이 봤을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채 100 년, 뭐 50 년도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뭐 300-400 년, 200-300년 넘어가야 되고요. 뭐 1000년 막 이렇게 기간이 오래되어야 그게 유산이지 뭐 최근 막 100년 미만의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을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영산강 아까 말했다시피 금성산은 자연환경이어서 문화유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나주의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잘못 조사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그 또 조사해야 또 조사 계획을 세워서 답사 계획부터 적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인제 그러면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전국 단위 지역 교과서다 본데 거기서는 우리 지역의 답사 계획이 아니라 어 고창 선운사 대웅전을 답사하겠다고 답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게 이 고창 선운사 대웅전인데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어 고창이 어디냐면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시도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광주역시 말고 경상남도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창이. 전라북도 중에서도요. 전라남도 가장 이렇게 전라남도 영광군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 아랫부분이 전라남도거든요. 이 영광이고요. 그래서 고창이 가깝습니다. 예. 전라남도에서는 가까워요. 이 고창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창군에서도 약간 위쪽 예 선운산 도립공원 안에 선운사가 있고요. 그 선운사 안에 대웅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 공산처에서 공창 선운사까지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약 1 시간 6분 93.1 킬로미터 여기서 인제 차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1 시간 정도 가면 고창 선운사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만 걸리지 않았다면은 뭐 범체험 학습을 한번 가볼 만한 곳인데요. 아쉽게도 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체험학습이 1 학기 때는 제한되어서 이렇게 함께 가 보긴 어렵다는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고창 소원사를 가려고 답사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야 가자!" 이러고 가면 안 되죠. 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고창 소원사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가야 짧은 시간 뭐 가서 뭐 답사 가는 거는 겨우 당일치기 답사인데 거기 가서
고지에 가서야 뭐 무엇을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조사하면 시간이 없어요. 미리 서운사에 대해서 어 자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답사를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답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문헌 조사를 하기 쉬운 게 바로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죠. 그중에서 선생님은 네이버를 찾아서 네이버에서 고창 선사 대웅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사전 나와 있었고 지식백과 나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지식백과에서 고창 선사 대웅전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고창 선사 대웅전이 나와 있네요. 음 고창 선사 대웅전이 왜 유명한가 봤더니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은 단순히 지역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국보 그다음에 보물 둘 다 중요하지만 국보나 보물 둘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보물 문화유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 봤더니 선생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보물이 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특히 이 서운사 대웅전은 어 그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의 이름이 구름 속에서 참선소를 하여 큰 뜻을 깨친다는 참선와운 그래서 선운에서 따왔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막 마치 그 절에 들어가 있으면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 경관이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답사를 갔을 때 단순히 문화유산 자체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그 대웅전이 서사 대웅전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자연 경관과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자 그다음에 쭉 찾아보니까 서원사 대웅전에는 청전 이렇게 청정 이게 천정 미안합니다. 발음이 이상한데 이 위에 윗부분 위에 부분 천정에 벽화가 있대요. 그래서 그 벽화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앞에 연배 옆에 볼 게 아니라 위도 한번 쳐다봐서 천정에 있는 벽화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천정 벽화. 자 이렇게 문헌 조사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답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답사 목적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 전북의 고창에서는 여기를 가 보겠죠. 고창 선사 대웅전이고 답사 날짜 2000년 몇 월 며칠 답사한 사람 누구 경호 아버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만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항상 보호자와 함께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사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연 속의 대웅전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창 소원사는 굉장히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 그 자체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자연 경관도 함께 보면서 그 대웅전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 어떠한 방법으로 절을 지었을까 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시대와 다르겠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웅전 가서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대웅전 가면 뭐 할까요? 선생님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근데 불교 신자가 아니라 대웅전에 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사 방법을 관찰하기, 면담하기, 사진 찍기 동영상 찍기, 그림 그리기 이렇게 5 가지 나눴는데요.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 나누기 할 때 답사 방법 5 가지 답사 방법 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구는 관찰하고 누구는 면담하고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동영상을 찍고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물론 서로 돕겠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친구들을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경호에게는 면담을 줬네요. 문화관광 해설사께 궁금한 점 여쭤보기. 그다음에 지에겐 사진 찍기 했네요. 대웅전의 다양한 모습 사진으로 찍기. 그다음에 우진이는 벽화 그림 그리기 되어 있었네요. 라인이는 면담과 답사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기록하기, 관찰과 동영상 찍기 이렇게 역할을 줬네요. 그래서 이제 경호 같은 경우에는 면담하면서 동시에 동영상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벽화 그림 그릴 때 거기서 계속 그림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쭉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역할을 나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한 가지 답사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면담할 때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면담할 때 사진 찍기도 하고요. 또 그림 그리기 위해 사진 찍기도 하고요. 관찰하면서 사진 동영상 찍기도 하고요. 또 관찰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답사 방법이 그 어떤 하나의 답사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답사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준비물 다음과 같이 5가지 들어갔고요. 주의할 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경호아버지와 함께 갔죠. 그다음에 문화유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질서를 지켜 안전하게 이동합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사 계획서를 이렇게 예시가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제 이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우리 나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답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아까 사전 어 이 두 가지 여러분 내용 아까 봤었죠.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답사 내용과 역할 나누기가 들어간 것을 통해서 반드시 답사 조회는 문헌 조사를 먼저 해라. 인터넷이나 책자를 찾아보면서 갈 곳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야 된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본인이 가 보고 싶은 나주 지역의 유형 무형 문화유산 조사해서 반드시 문헌 조사를 한 다음에 답사 계획서를 적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인제 막막해서 뭘 조사할지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 두 가지 추천해 줄게요.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도 보물이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나주 금성관. 나주 시내에 있는 금성관. 곰탕 먹으러 갈 때 가는 거리, 곰탕 거리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그 멋진 건물 있죠? 그게 바로 금성관인데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지정이 됐어요. 2019년. 작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물이니까 이 금성관 답사 한번 계획 세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기 쉬워요. 공 공산면에서 버스 타고 어 아주터미널까지 가면 거기서 내려서 좀만 가면 금성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봅니다. 보물이라는 거. 두 번째로 나주 향교 대성전. 여러분들 4 학년 때 가본 적 있죠? 거기가 보물이래요. 마찬가지로 나주의 보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다시 한번 가 봐서 여러분이 과거에 갔던 경험도 있고요. 또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가자 하니까 갔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문헌 조사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 인제 직접 여러분이 찾아가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한번 문화해설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조사해 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선생님과 여러분하고 그 답사 계획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세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답사 계획 세워서 답사 갈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